최근에 나는 솔로 32기 옥수님이 이상형으로 존경할 수 있는 남자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다시 이 표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가 됐는데요. 이게 주기수 전인 30기 옥수님도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존경할 수 있는 남자가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오늘날의 남자들이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거부감이 드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존경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의를 하고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존경이라는 표현은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어떤 나 말고 다른 인간에게 쓸 수 있는 최고의 수식어가 아닐까 싶어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수식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영어로 치면 admire에 가까운 건데 이 respect랑 혼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respect는 존중, 너의 의견을 존중해, 뭐 너의 사상, 너의 종교를 존중해, 이 정도의 의미인 거고, admire는 약간 감탄, 경탄 뭐 이런 느낌이죠. 어떤 사람을 보고 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뭔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내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한번 존경하다라는 표현을 검색을 해보니까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 라는 뜻이거든요.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라는 거는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불가능한 표현이죠. 이거는 한 명은 좀 아래에 위치하고 그 상대방은 약간 위에 위치했을 때, 본인보다 위에 위치했을 때, 약간이 아니에요 사실, 좀 많이 위에 위치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어학사전 그 정의에 따르면 이거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표현이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 신입생 때도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존경할 수 있는 남자가 이상형이다. 그러니까 벌써 한 뭐 15, 16년 된 건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을 때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표현이었고 되게 세련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존경할 수 있는 남자? 뭔가 많은 의미를 함축한 듯한 표현. 되게 느낌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벌써 뭐 16년 정도 가까이 지났고 시대가 변하면서 남자들로 하여금 좀 반감을 사게 된 표현이에요. 막상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현실을 마주해 보니까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것도 참 어렵고, 내가 감히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라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요즘같이 다원화된 사회와 그리고 이런 수평적인 구조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존경을 하고 싶은 사람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존경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시대상이랑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존경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존경을 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 누군가를 존경하신다면 아마 여러분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일 거예요. 엄청 친하고 항상 보는 사람 중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건 되게 희귀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사회에서는 남녀 간의 어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성별 간에 구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알러지가 있는 사회잖아요. 뭐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이런 성역할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시대다 보니까, 왜냐면 돈도 각자 다 벌고 집안일도 다 같이 하고 육아도 같이 하고 이런 거를 서로 원하는 그런 사회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나 뭐 그 전 사회로 가보면 보통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때는 힘의 논리가 적용되던 사회였으니까, 말 그대로 어떤 무력이 지배하던 사회잖아요. 뭐 조선까지 안 가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성 위주의 사회였으니까 그때는 그 존경한다는 표현이 꽤 적절했을 수도 있죠. 남자도 여성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 하고, 여자도 이제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은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사회였을 수 있어. 근데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로서 이제 만나다 보면 좋은 모습도 당연히 있지만 뭐 의견을 달리하거나 뭐 갈등이 있어서 다투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존경을 하는 나와 존경받는 상대와의 관계에서는 이게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이 실수가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완벽했던 아우라도 조금씩 깎이기 시작하고 존경했던 포인트들이 이렇게 체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이서 오래 지내다 보면 상대방을 존경하는 그 마음을 쭉 견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초에 존경이라는 건 가까운 사람인 경우보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사람에게서 잘 정돈된 모습을 봤을 때, 그러니까 감탄할 만한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해보면 여성분들이 말하는 그 존경에 대한 포인트가 각기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실한 모습을 보고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헌신해서 봉사하는 마음, 봉사정신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력이 진짜 좋은 사람을 존경하기도 하고, 아니면 리더십이 좋은 사람, 이렇게 각기 다른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이런 존경할 수 있는 남자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런 구체적인 포인트로 예상을 할 수 없으니까, 왜냐면 사람마다 그 의미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되게 크게 받아들여요. 일단은 그 무게감이 엄청나고 걸맞는 대우를 본인이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조차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 여성분이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엄청난 퍼포먼스의 그 기대로 받아들이고 부담감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되게 무게감 있고 엄청나게 큰 표현인데 현실에서는 본인들이 그렇게까지 퍼포먼스를 낼 자신이 없고 이런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현대 사회에서 어떤 괴리감이나 거부감이 자연스럽게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 내려드릴게요. 존경이라는 단어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남녀 서로 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좀 종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굳이 이런 각기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런 포괄적인 의미의 존경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단 조금 더 구체화하면 서로 잘 모르는 남녀가 만났을 때 이성상에 대해서 훨씬 이해하기 쉽고 굳이 불필요한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유도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은 존경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쓰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존경이라는 말을 언제 쓰는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전적 의미로서의 어떤 존경하는 관계가 됐을 때 그 관계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남자를 만나고 나서도 그 남자를 존경하는 그 태도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지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너무 높은 기대치는 큰 실망감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누군가를 받들어 모실 누군가를 원한다고 하면 처음 만나는 남자에게 뭐 이상형으로 말해도 무방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직적 관계를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한다면 굳이 괜히 남자들한테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남자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경제력이 좋은 사람이라든지 어떤 직업이 좋은 사람이라든지 성품이 착한 사람, 뭐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상대를 받들어 모실 수 있는 사람만 존경 고!